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드디어 수요일층 나왔습니다. LG CNS 기사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알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였을까요? 어쨌든 뭐 그래도 나름 큰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LG CNS 수요일측과 소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주차 LG CNS는 화수 이때 청약이고요. 다른 두 종목과 하루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분이 필요한데 모집 규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LG에 집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은 두 곳은 동시 상장, LG CNS는 단독입니다. 마지막 환불은 모두 이틀로 짧아요. 네, 그럼 공모개요 보겠습니다. LG CNS는 기업 대상 IT 컨설팅 및 구축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외 클라우드, AI 데이터 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약 1940만 주, 일반 청약자에게 자그마치 3천억 가까이 모집합니다. 규모 상당하죠. 시총은 6조로 공모가 상단 기준 상장하게 되고요. 주관사는 KB 포함 총 6곳이고 공모가는 밴드 상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통금액은 1.71조. 네, 시총이라고 해도 상당히 큰 건데 이게 유통금액이에요. 무겁고요. 상장은 2월 5일 수요일 단독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 절반이나 됩니다. 2대 주주인 재무투자자가 나오고요. 구주로 떨어도 21%나 더 남게 됩니다. 재무투자자는 엑시트할 수밖에 없는 지분이라서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공모 금액의 절반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수요측 결과 볼게요. 참여수 2,000건 넘었고요. 경쟁률 114대 1이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치가 나왔고요. 가격을 봐도 상단에 75%가 몰렸고 초과도 13%나 있습니다. 무난하게 그래서 상단으로 확정이 됐고요. 다만 대여급의 경우 최소 확약을 30% 이상 잡아주는데 이번엔 11%밖에 안 돼요. 좋은 곳은 50%도 넘게 잡았던 것과는 달리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가뜩이나 물량이 많은데 확약이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 다음 유통 물량을 보면 공모주주가 16% 가장 많고 소액주주가 11%나 됩니다. 조금 뒤에 비상장 주가 흐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보호회수 중에 2대 주주 재무적 투자자, 여기는 그나마 6개월 뒤에야 나올 수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외엔 단기 내 추가로 나올 거는 없네요.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우리사주조합에서 미달이 약간 있더라고요. 약 388만 주 정도 우선 배정을 했는데 여기서 91.5%만 참여했고 나머지는 기관과 개인에게 추가 배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대부분 공모가 이상에서 주가가 유지될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가 흐름 보면요. 전체 유통금액의 40%가 소액주주인데요. 현재 주가는 약 9만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45%가 높고요. 그리고 이전 추세를 봐도 공모가 이상에서 오랫동안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높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일정 부분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급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상 경쟁률 보기 전에 간략하게 실적 보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년과 올해도 5조 수준 유지할 것 같네요. LG CNS는 기업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AI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향후 매출 및 이익 성장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공모가 산정 보겠습니다. 총 3곳 중에 2곳이 국내 대기업 계열의 IT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하나는 일본 기업이에요. 두 기업만으로도 비교가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다른 여기까지 포함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둘의 평균 PR을 계산해보면 20.2배가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둘 다 IT 부분 매출이 절반 또는 그 이상입니다. 그중 삼성 SDS의 규모가 가장 큰데요. 대략 보면 LG의 2배 정도가 SDS가 벌고 있고요. 오토에버의 2배가 LG CNS 이 정도 느낌이네요. 공모가 상단 기준 PR은 삼성과 유사해졌고요. 오토에버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시총 차이도 딱 규모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두 곳의 평균 PER을 20.2배 이걸 적용하면 공모가보다 28% 상승한 79,200원이 되고 현대 오토에버 PER을 적용하면은 97,100원 57%가 높게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략 이 사이가 적정 주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여급 상장일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시총 1조 이상이고 상장일 수익률이 높았던 곳들입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LG엔솔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확약은 에코프로머티 다음으로 낮습니다. 에코는 수요 예측 자체가 좋지 않았었죠. 이전과 비교해보면 확약이 낮아진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유통금액이 부담이 되거든요. 또 최근으로 갈수록 수익률도 낮아졌어요. 그래도 앞서 비교 기업들의 가치를 봤을 때 저는 20에서 50% 정도 사이 수익률 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 경쟁률 예상해 볼게요. 청약이 겹친 다른 두 곳과 비교해 봤습니다. 규모에선 차이가 크고요. 아이지넷이 가장 가볍죠? 모두 상단에 확정한 만큼 수요 예측은 다들 나쁘지 않았는데 PI는 특히 가격이 많이 갈렸습니다. 아이지넷은 가볍고 가격도 적당해 보여서 그나마 LG와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시장의 관심이 LG에 몰릴 수밖에 없어서 기대 수익은 그래도 LG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감 예상을 위해서 앞서 대여급 청약 참여를 비교해 봤습니다. 계좌는 두산 로보틱스 때 약 150만 건, 현대마린 105만 건, 시프트업이 69만 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래도 LG CNS는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증거금도 시프트업보다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계좌는 80에서 150만 건, 증거금 20에서 30조 사이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잡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좌 80에서 100만 건, 증거금 20에서 25조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균등은 최소 2주에서 3주까지 가능해 보이고 공모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균등만 해도 12에서 2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가족 계좌까지 다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비례한주 증거금 800에서 1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수익률을 보면 환불이 짧기 때문에 예금 2에서 3% 이상이면 수익이고 마통은 4에서 7% 밖에 안 됩니다. 많이 배정해 주다 보니까 이자 부담은 덜한데요. 저는 마통까지 충분히 활용해서 청약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주간사별 청약 한도 볼게요. 배정은 KB증권에 43% 집중이 됐고요. 적어도 여기 한 곳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미래에셋, 신한이 각각 19%, 대신증권도 17%로 적지 않아서 가능하면 이 4개 계좌 다 갖고 있으면 좋겠죠? 최소 청약수 10주 30만 9,500원 필요하고요. 최고 한도는 미래에셋이 27.85억으로 가장 많고 배정이 많은 곳들은 모두 10억이 넘어가네요. 한도는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 4곳 중 어디를 하더라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확약이 낮은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공모주 관심을 크게 올려줄 만해 보입니다. 최대한 자금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진의 수요 예측은 주말 중에 올려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 청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